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의 화탁지입니다. 24년 갑진년 9월 개유월 일간별 운세 드리겠습니다. 임수부터 하겠습니다. 9월 개유월은요 9월 7일 백로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이 개유라는 글자를 보시면 사실 금생수 이렇게 저희가 명리할 때 금에서 수를 생한다 이렇게 배웠지만 사실 거기에 맞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 개수라는 거는 사실은 지상의 물이에요. 그래서 조금 떠있는 수증기 비 이런 것들에 좀 공기가 차가우면 또 얼기도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수증기 형태의 변화된 그런 것들이 개수인데, 사실은 이제 유금이라는 거는 적절한 물로 씻겨주면 맑은 어떤 게 되지만, 사실은 이 개수가 9월에 내리면 이거는 사실 이슬설이 사실 9월이 아주 춥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습한 어떤 그런 에너지가 아직은 사실은 있는데, 이게 이제 9월 뒤로 가면 이게 설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금이라는 게 이제 추수를 하는 어떤 결실의 과일과 완성된 금인데, 이것이 이 안에 경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8월 초반까지는요 경금이 관장하는 시기에는 아직 완성된 과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 경금을 완성된 과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한데, 이게 위에 개수가 떠버리니 화의 어떤 에너지가 제대로 발휘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물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7월에 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개요라는 월만 봐도 사실 이제 올해 추수 하시는 그 농부분들의 어떤 그 가을의 결실이 조금은 다른 연도보다 더 나쁘지 안 좋지 않을까라는 걸 이 월의 특징으로도 사실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도시의 생활을 하고 또 본인의 임수지만 또 본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다른 오행의 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에게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또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금하고 수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늘 겁재를 사실 조금 많이들 이제 두려워하거나 또는 이제 말 자체가 주는 이 겁자가 좀 무서워서 사실은 이제 비견보다는 겁재를 조금 더 불편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겁재도 쓰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겁재가 언제 그거 하냐면, 일단 신약한 사주에서 재를 갖고 가기 위한 어떤 구조가 될 때예요. 그러니까 비견은 일정한 어떤 무게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정한 크기나 무게가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쟤 이 정도로 오는구나인데, 겁재는 훅 할 때 한 번에 오는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편이 정제든 편제든 정편, 정제, 편제가 두루두루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가 많아서 신약하신 분들에게 겁재가 저렇게 올 때는 힘을 합쳐서 확 갖고 가기가 사실은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비견보다는요 순간적인 어떤 에너지를 팍 끌어오는 거는 겁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임수분들 중에 겁재가 온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이게 배합이 나쁘면 돈이 나가기도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정제가 본인의 정화가 이제 천간에 있어서 겁재가 이렇게 이 겁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기토나 무토가 없을 경우에 이게 이제 충을 맞으면 그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겁재가 들어올 때는 내 사주의 식상과 이제 재가 좀 이쪽이 강해서 내가 신약하다라는 분에게 겁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성도 들어와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된다 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관이 많아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는 경우에도 이게 인성이 이쪽으로 빼주기 때문에, 특히 또 무토인 편관이 있으면 무개합 화를 해서 편관의 힘을 겁재랑 합을 해서 이 재를 취하기에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 무토를 써야 하는 사주에서는 이렇게 합이 되면 이 편관이라는 걸 쓰기가 상당히, 왜냐면 이렇게 합돼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 스트레스는 줄지만 내가 편관을 이용해서 뭔가 해야 되는 일은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반기는 진토가 관장하는데 유진합 금으로
네, 인성의 에너지가 또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신약하신 분들은 분명히 나의 에너지에 도움 되겠지만 식상과 재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은 재를 갖고 가는데 도움은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럼 저는 신강한데요. 근데 신강도 종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 골고루 있으면서도 이쪽이 많아서 좀 신강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플러스 되는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주에서 하나의 에너지가 되게 몰빵이 돼서 아예 그냥 그쪽으로 종하는 있어요. 예. 만약에 본인의 사주에 지지의 해자축이나 신자진, 수국을 이루는 그리고 다른 오행이 힘을 못 쓰는 상태에서 천간에도 수의 에너지가 많을 때 그거를 이제 수종, 윤합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 수 들어와도 좋고요. 금 들어와도 좋고 목 들어와도 좋기 때문에 저는 사주가 흰색, 검은색이 주로 많아서 지지가 거의 그래요라는 어떤 그 윤합격을 가지신 분들도 금수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어줍지 않게 신강하신 분들만 조금 안 좋으실 수 있는데 이것도 100%는 아니고 지지와 천간의 합충 관계를 보셔야지 되십니다. 네, 임수위강 9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9월 개유월 개수일간 하겠습니다. 9월 개유월은 9월 7일 백로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개유라는 글자를 보시면 이 유금이 지장간에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네, 이 경금은 아직 완성된 익은 과일은 아니죠. 그래서 햇빛으로 화로 에너지로 이 경금을 신금화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해서 이제 결실을 하는 게 이제 추석에 있는 계절인데 천간에 있는 이 개수가 뜸으로써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과일 익을 때 햇빛이 필요한데 거기에 약간 비가 내리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 가을은 조금 추수의 결실의 수확량이나 어떤 품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게 이 개유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개수 일간 분들은 이제 비견이 들어와서 힘들어하셨던 분들은 본인의 어떤 에너지를 찾고 나를 강하게 수의 에너지 사실은 이제 신금 금의 종류보다는 사실 임수 물론 이제 이거 겁재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작용도 있겠지만 임수, 개수 이런 물의 종류들이 들어와 주는 게 신약한 수일간 목화가 많거나 또는 뭐 토, 금이 너무 많아서 본인의 수가 탁해지는 분들은 더 낫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이 편인이라는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을 때 묘라는 식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개수는 식신이 을목이나 묘로는 어떤 목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편인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이게 정신적으로 나를 강하게 해주는 건 있겠지만 이게 인성이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을목이나 묘목의 식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 편인이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금이 또 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뭐 차를 타시는 분들이나 날카로운 거에 이렇게 쇠와 관련된 철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조금 이런 부딪힘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실 때는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금생수 이런 에너지죠. 자, 기본적으로 중신약 하시는 분들 식신도 있고 재도 있고 뭐 이렇게 관도 적장이 있으면서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내 에너지를 채워주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만약에 개수 일간분들 중에 지지가 해자축이나 네 신자진 수국을 이루는 신자진 수국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리고 천간에도 다른 에너지보다 수가 많으신 그거를 윤합격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 분들에게는요 오히려 금수 제 에너지 너무 많은데 또 들어온 거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 아예 종하는 분들에게는 금수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사주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 두루두루 있는데 좀 신강한 편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 에너지와 금이 또 들어와서 좋을 거는 별로 없다
하지만 그 이제 전체 사주 원국에서 혹시 뭐 묘유충이 없는데 오호가 있어서 이 편의를 조금 이렇게 제하해 줄 수 있고 또는 이제 그 너무 습습해서 병화가 있어서 이 개수를 조금은 말려줄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습하신 분들은 사실 이 신강이라는 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윤합격을 빼고는. 근데 저 수 너무 많은데 사실 다른 것도 있는데 병화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말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으로는 괜찮으시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개수는 유금하고 같이 왔을 때 좋은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천간에 신금 들어오는 경우와 지지 유금 들어온 케이스는 사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인성인데 저한테 왜 힘을 주지 않나요? 물론 네. 하반기에 진토가 관장해서 유진합 금으로 이렇게 금이 될 때는 경금의 효과를 내거든요. 편인이 아닌 정인성의 에너지를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토가 너무 많아서 진토 떠돌아서 힘들어요. 그러면 저 유금이 유진합 금으로 금 쪽으로 빼주신 분들은 좋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다 그걸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 인성이 오히려 이 개수 하나 더 들어온 것들이 녹슬 수도 있다. 근데 이 인성이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하는 어떤 공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 개수 때문에 녹슬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녹슬었지만 또 묘유충 되다 보면은 또 이런 충돌로 사실은 본인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도 끼칠 수 있는 게 사실은 유금인데 다른 일간들은 유금 들어와도 묘유충 되는 괜찮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인성과 식신의 정통충이기 때문이에요. 개수는 가장 오행 중에서 건강과 생명하고 직결되는 을목과 묘목을 식신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수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9월 개유월 경금일간 해드리겠습니다. 개유월은 9월 7일 백로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제가 개유월생이라 사실 개유라는 글자 자체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개유 일주를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이 유금이라는 자체는 사실 아직 지장간에 경금이라는 완전히 단단하지 않은 그 금이 지장간에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화로 얘를 더 단단히 만들어야 유금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9월에 양력 9월의 개수는 사실 이 익는 과일에게 필요한 빛이 아니라 습기이기 때문에 과일이 단단하게 익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예요. 물상적으로. 그래서 올해 7월에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우리 농부님들 추수하는 과일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수확률이요.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개유 글자라는 자체도 사실 물상적으로 그렇게 예쁘지 않은 글자인데 사실 상관이랑 겁재라는 십성도 같이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 겁재라는 애는 사실 상관을 뽑아내는 이게 상관이 겁재의 힘을 겁재에게는 이 상관이 식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경금이 6월인데 사실은 이 강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강할 때 태어났는데 이걸 식상으로라도 빼내면 사실은 낫다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식상관이 없는데 유금이 또 들어오면 그렇지 않나요?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상관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상관이라는 거는 늘 약간 예측 못하는 밖에 너무 시끄럽네요. 예측 못하는 상황을 벌어질 수 있는 그 틀 밖을 벗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근데 이 상관의 밑바탕에 이 겁재라는 이 아이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적인 거, 얘는 정제를 극하고 얘는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이 정제 정관은 둘 다 안정된 틀인데 거기를 극하는 에너지들이 사실은 둘 다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뭔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뭐 기토가 정인이 있어서 상관을 잘 통제해주고 또는 뭐 지지에 오화가 있어서 겁재를 잘 이렇게 해준다면 그래도 그 널뛰는 그 에너지를 조금은 잡아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올 하반기에 진토가 유금과 유진합 금을 하면서 이때 합되는 금은 경금 비견의 속성을 좀 더 많이 가진 아이죠. 자, 금이 하나 더 들어오고 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식의 배합이 사실은 제일 좋냐면 내 에너지가 하나 더 들어오고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사실은 바로 이 관을 치는 것보다 재를 생하는 쪽으로 가주는 게 사실은 더 괜찮고, 그쵸? 그래서 이 재가 다시 화를 생하는 이런 순환 구조로 가면 좋은데, 저는 식상만 겁나 많고 재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식상관이요, 네, 관을 치던가 아니면 인성이 왜 얘를 눌러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gov으로 인성을 이렇게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비겁이 강한데 식상관도 강하신 분들은 개유월이 반가울 리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관성 많고요. 관성 많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인성이 많아서 맨날 답답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빼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괜찮다. 단 관성이 하나나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가 있어서 재로 빼주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지에 저처럼 6월생이신 분들은 유유형으로 네. 겁재도 잘 쓰면 자기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금인데 저는 지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게 유금이 들어올 때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월 자체가 6월이나 그러신 분들은 유유형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겁재를 잘 못 쓴다. 겁재는 내가 저처럼 재성이 좀 강해서 시작하신 분들은 잘 써주면 오히려 그걸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겁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청간겁재와 지지겁재가 또 작용이 다른데, 그래서 만약에 뿌리에 비견이나 겁재가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겁재를 해서 재를 잘 갖고 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오는 거고요. 신약하신 분들은 이 겁재가 도움이 되세요. 신약해야지 좋아요. 신강하신 분들은 이 겁재 굳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저처럼 겁재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유형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겁재를 잘 못 쓰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매년 6월마다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올해는 진토가 유진합금으로 경금의 비견의 습성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지 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경금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유월 신금일간 해드리겠습니다. 개유월은 9월 7일 백로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이제 개유라는 글자를 보시면 물상학적으로 이 유금이라는 열매죠. 네. 열매가 이 안에 지장간 안에 경금이라는 아직 완전히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아직 그 경금을 갖고 있는데, 이 경금을 신금화 유금처럼 만들려면 화가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개수는 9월의 수는 온도가 조금 따뜻할 때는 비, 안개, 또 이게 이제 나중에 추석 지나서는 이게 설이 이렇게 돼버릴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개유라는 물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추석이라는 시점에서 어떤 수학에 그걸 생각했을 때는 개유라는 글자는 사실 수학에 썩 좋은 그건 아닙니다. 예, 이 유금이라는 우리가 뭐 금생수 이렇게 되지만 사실 유금에서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은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유금만의 어떤 단단한 결과성을 생각할 때는 개수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 올 가을에 그 농작물 수확에 그게 조금은 예년보다 다른 연도보다는 조금 별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 개유라는 글자를 보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개유월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금이 결과인데 결과가 별로냐? 아니죠. 왜냐하면 일간마다 다르고 또 그 같은 일간도 오행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네, 신금에게는 식신과 이제 비견입니다. 네, 이제 걸록, 본인이 가장 이제 자수성가해야 하는 걸록의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6월생이다. 저는 그 자체가 걸록인데 또 걸록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유유형이 되면서 오히려 걸록의 에너지를 잘 쓸 수 없는 형살로 묶이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 하반기 진토라는 정인이 관장하는 진토랑 이렇게 합의돼서 유진합 금의 에너지로 가면 경금의 에너지로 나오기 때문에 올해 겁재 성향이 나올 수도 있다. 과감성이 나올 수다. 비견은 못 쓰고 겁재 성향을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좋냐? 본인의 지지의 인목이라는 신금이 평소에 갖고 가기 쉽지 않은 이 정제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겁재가 정제를 극하는데 갖고 오는데 도움이 된다요. 겁재가 내가 내 힘에 비해서 이 재성이 강할 경우 식상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 겁재가요 요 재성을 갖고 오는데 식신의 힘과 상관의 힘을 빌어서 갖고 오는데 도움이 된다입니다. 보통은 겁재가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식상이 만약에 없을 때 내가 저는 좀 신약해요. 근데 재성이 조금 있어요. 특히 신금 같은 경우에는 정제 이럴 경우에는 경금이나 지지 신금이 들어오면 얘네를 갖고 가는데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겁재는 늘 내가 그거를 겁재의 도움을 받은 만큼 줘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조만간 올리긴 할 건데 그 로또 되는 어떤 그 케이스가 겁재와 사실은 편재와의 관계성이에요. 물론 좀 다른 것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연구 중인데 우리 로또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다 본인이 수령하는 게 아니죠. 물론 월급도 세금은 떼지만 사실은 그 편재성의 돈들은 상당히 세금을 많이 떼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금과 수의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금수. 이럴 경우에 좋은 거는 이 수의 에너지가 수생목에서 목 쪽으로 빠지시고, 근데 저는 목이요 너무 많아요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요 금이 하나 더 들어오면서 이 목을 잡아주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목이 없어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 수가 본인에게 만약에 요 화의 에너지가 많지 않고 적절할 때는 요를 치고 나가서 관을 극할 수 있다. 관성을 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에 따라서 지금 이 계유가 본인에게 어떤 에너지인지, 저는 관성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하면 얘를 조금 쳐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뭐 토가 많아서 늘 남 조심하면서 힘들어요 하시면 이 식신이 조금이라도 토에서 금이 빠지니까 조금 더 이 토의 에너지를 약화시켜서 좀 시원하다, 개운하다, 이제 내가 좀 맘대로 행동한다, 이런 기제로 되고요. 그러니까 신금 일간분 중에 토다자 하신 분들은 개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다입니다. 자, 묘가 있어서 묘유충 이런 것들은 글쎄요, 유금이 만약에 본인의 묘가 있다 그럼 일단 묘유충은 생명을 치는 거기 때문에 건강은 기본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식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식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그거 하지만 식상이 아니어도 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많이 봐서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죠 아까. 얘가 유유형으로 묶이면 못 쓰지만 안 묶인다? 그럼 유진합금으로 금 되면 이 안에 있는 묘 속에 있는 갑을 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겁재가 들어왔을 때 내 돈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까 로또나 뭐 이런 약간의 그런 돈처럼 내 사주에 겁재가 나를 도와서 더 많은 돈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구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겁재라는 거는 늘 내가 그만큼의 n분의 1을 해야 되는 존재고, 한 번 취했을 때 큰 돈은 벌지만 또 그게 욕심이 돼서 더 많은 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겁재를 자주 쓰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겁재가 들어올 때는 내 사주에 재성이 조금 강할 경우에는 겁재는 도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금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9월 개유월 무토일간 하겠습니다. 개유월은 9월 7일 백로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자, 개유라는 글자 기둥을 보시면은 이 유금이라는 거는 이제 열매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가을, 지금 추석이 있는 계절인데
이 열매는 아직 덜 익은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사실은 이 요금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화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이 경금이 더 단단한 열매, 속까지 익는 열매가 되는데, 천간에 개수, 열매가 있는데 비가 내리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7월에 진짜 올해 비 많이 왔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올 가을에 수확 양이나 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개유로 사실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유금이 열매라면 그러면은 뭐 이번 연도는 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일간의 구성, 망하는 사람이 코로나 시절에도 망하는 사람만 있었지만 또 그중에 성공하는 분들 계셨잖아요. 마스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일간의 특징이나 또 본인의 사주 원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릅니다만, 네, 무토에게는요, 네, 정제와 상관이죠. 상관, 네, 생제되는 구조입니다. 무게합이, 화가 정말로 합화해서 될 수 있는 분하고 될 수 없는 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사실은 이렇게 무게합을 했을 경우 개수를 개별적으로 쓰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토분들에게는 이 개수의 비가 다른 이걸 직접적으로 유금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네, 일단은 이 비를 조금 무게합으로 해서 네, 합해서 갖고 가 버리니까요. 근데 그게 좋으냐 나쁘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단 말이죠. 전체를 봐야 되니까, 뭐든지 전체를 봐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상관생재, 물론 금에서 수라는 에너지가, 특히 유금이 개수를 생하는 게 얼마나 잘 되냐는 물상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해요. 금에서 수가 나오는 거. 하지만 원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상관을 써서 재성을 생하는 이런 구조로 갑니다. 이 구조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가을에 내가 뭔가 확실한 결론을 내리겠다, 결과를 내겠다, 그게 무게 합돼서 나를 도와주는 이 에너지로 쓰고 싶다가 무토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거죠. 나는 올해 가을에 정확하게 내가 목표로 하는 거를 하고 싶어. 그걸 위해서 지지해서 내가 내 재능이나 이걸 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통솔하고 가지칠 건 가지치고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가지치고 하는 게 정확하게 싹싹 잘라서 잘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잘 안 썰어져서 이렇게 될 거냐는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올 하반기에 갑진년의 진토라는 비견, 무토에게는 비견인 에너지와 상관이 합을 해서 유진합 금이 되는데, 이때의 금은 경금성, 지지에 있는 신금성에 가깝거든요. 네, 지지에서는 신금,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약간 경금스러운 에너지예요. 즉 식신, 네, 여기 안에 경금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비견, 그러니까 신약하신 분들은요 사실 다 빠지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은 어떻게 다 빠져서, 근데 진토라는 나를 받쳐주는 에너지랑 함께 해서 나간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너무 신약하신 분들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진토가 하나 날 도와줬는데 이 유금이 홀랑 합해가지고 나갔으니까. 그런데 저는 토가 너무 많아서 답답했어요, 진토 또 들어와서 답답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빼줘서 이렇게 가니까 속이 좀 후련한 에너지도 있습니다. 화가 조금 인성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 신약해도 토가 뭐 하나 정도 되고 인성이 2개 정도 돼도 이 빠져도 잡아줄 수 있는 에너지는 있기 때문에 화가 좀 있으신 분들은 괜찮다. 근데 토 다자이신 분들은 이 빠지는 게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예 토 가색격으로 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금이나 토나 화는 괜찮지만 수는 힘들 수 있는데 무토가 개수를 잡아줘서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 저는 가색격 아닌데 적당히 신강해요 하시는 분들에겐 괜찮아요. 적당히 신강하시는 분들은. 근데 목, 수 이쪽, 관, 재 이쪽 있으신 분들은요, 이쪽을 종하는, 관이나 재를 종하지 않는 분들은 비견이 합의해서 식신으로 빠지고 재가 되는
구조라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다행한 거는 무개합으로 잡아줘서 살짝이나마 여기 화의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그걸 자기의 힘으로 갖고 오기에는 지금 사실은 일간 중에는 9월 달에 무토가 제일 어떤 측면에서는 토 에너지들이 식재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좀 이상적인 구조가 아닐까 사실은 싶습니다만 이게 본인의 일간에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사실은 보셔야 되는데 지지에서 유금이 묘라는 정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묘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의 에너지를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 진토랑 합이 되면서 식신의 에너지로 살짝 바뀌기 때문에 네 조금 근데 이 합이라는 게 한 달 내내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상관이 들어오셨을 때는 관제를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무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9월 개유월 기토일간 해드리겠습니다. 9월 개유월은 9월 7일 백로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자, 개유라는 갑자가 갖는 특징은 이 유금은 다들 어느 정도는 명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제 열매, 결과, 더군다나 이제 추석이 있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금은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 경금이라는 지장간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은 속이 꽉 찬 에너지가 아니라 아직 덜 익은 과일인데 그래서 사실은 유금이 완전하게 단단해지려면 화가 필요한데 천간에 개수가 떠 있죠. 개수라는 거는 날씨가 따뜻하면 비, 추우면 서리, 막 너무 추우면 뭐 우박 이렇게 변화하는 지상의 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딱 떠 있기 때문에 지금 7월에 다른 연도보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올 가을에 이 추수, 수확의 질이나 양이 다른 연도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이제 개유로 사실은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저희 사주로 봤을 때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나쁘고 모든 사람이 결과를 못 내냐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간별 또는 각 일간마다 같은 일주라도 오행이 어떻게 배합이 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일단 기토는요, 본인의 토의 에너지가 단단하면 사실은 개수를 막아주죠. 네. 본인이 개수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기토가 개수를 덮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수가 극성을 부리면 기토가 쓸려 내려갑니다. 물컹, 이게 질척해지는 어떤 그 논이나 밭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가 힘이 얼마나 있냐, 병화가 있어서, 그리고 몇 월에 태어난 기토냐에 따라서 다른데, 뭐 여름생, 가을생의 기토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게 있는데 겨울, 봄의 에너지 토들은 아직 조금, 특히 겨울의 토는 얼어있기도 하고 좀 집안이 약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병화가 있으면 이 개수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이게 본인의 편재잖아요. 내가 갖고 가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이래서 이 편재를 잘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개수를 잘 막아주니 이 기토가, 이 유금이라는 열매가 조금 우리가 열매 익을 때 비 내리면 잘 안 익어요. 근데 얘가 막아주니까 사실은 이 열매가 오히려 바짝바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토도 그렇고 기토도 그렇고 이 열매를 사실 온전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토 아니면 화일간 분들. 예, 아예 정화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수, 금, 식, 신, 편재. 자, 식신이랑 편재는 뭡니까? 더군다나 이제 뭐 여기가 확실하신 분들, 관성이 확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저는 재가 너무 많아요. 신약한데 재가 많아요. 재다 신약은 더 힘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이 구조가 짱짱하면서 내가 거두는 마무리 짓는 관인이 짱짱하신 분들은 식재가 왔을 때 오히려 확실하게 내 마무리를 짓는 결과, 재성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니까요. 목표를 확실하게 갖고 갈 수 있다. 기토가. 여기가 짱짱하다면.
하지만 여기는 없는데 이게 이제 뭐 토다자 완전히 뭐 가색격에 토가 많아서 가색격도 사실은 문제죠. 이렇게 가색격이라는 거는 토나 화나 금이 들어와야 좋은데 이렇게 수가 어점착해 돼버리면요 군겁쟁제가 돼버려서 사실은 수가 안 좋은데 그런 특수한 상 말고 어느 정도 골고루 있으면서 그래도 신약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젤을 취하기에 좋은 배합이다. 젤도 갖고 가면서 내 식신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엄청 좋은 거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어쩔 때는 재성에 직접적인 것보다 물론 식재 쪽으로 빠지는 식상생재 되면 제일 좋지만 어떻게 보면 재성보다는 차라리 둘 중에 고르면 식신이 훨씬 더 어떤 확실한 보고를 하는데 또 기토는 더군다나 이 유금이라는 가장 그 지지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짓는 유금을 식신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하는 일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을 수 있는 좋은 일간 중에 하나가 9월에 기토예요. 무토나 기토인데 이제 지지에 이제 진토가 지금 갑진년의 하반기를 관장하는데 자. 자기 사주에 유금이 있어서 유유형 되면 사실은 식신을 이 형살 때문에 사실 사용하기 사실은 쉽지 않은데 유진합이 되면 형살이 사실은 풀릴 수도 있는데 유진합이 돼서 금이 되는 건 지지의 신금 즉 천간의 경금성에 해당하는 상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상관의 성향이 나올 수 있어요. 완전히 유금이 상관으로 짠 하고 바뀌어요. 이거는 아닌데요. 저는 유금이 원래 있어요. 유유형이 돼서 식신을 잘 못 쓸 수도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 진토가 있으면서 유진합 금의 성향이 신금이나 경금 때문에 상관으로 바뀌면 사실은 원래 쓰고 싶은 식신을 잘 못 쓸 수도 있다. 즉 무슨 얘기냐? 신금이나 경금은 완전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지의 오화나 정화, 천간의 정화가 없으면 이거는 지지니까 아마 지지의 오화일 거예요. 지지의 오화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한 단단한 과일 반짝반짝한 마무리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기토 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갑진년 9월 개요월 병화일간 해드리겠습니다. 개요월은 9월 7일 백로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개요라는 글자의 특징은 이 유금이라는 열매 근데 이 열매의 지장간에 경금이라는 아직 익지 않은 다 속이 단단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사실은 화의 에너지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유금이 완성되는데 천간에 이 개수라는 날이 따뜻하면 비, 더 더우면 수증기, 조금 추우면 서리, 더 얼면 우박 이런 애도 변할 수 있는 아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열매가 익으려고 하는데 비가 내리면 떨어지거나 완전히 잘 안 익죠. 그래서 지금 7월에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수확률이 저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일간마다 사람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유월의 특징은 그렇습니다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뭐 안에서도 키우고 뭐 하니까 그렇지만 자연의 섭리로 봤을 때 개유는 그닥 유금에게는 제가 개유월 생이라 정유월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고 한 번씩 그러는데 자 근데요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도 사실 모든 병화가 그런 건 아니에요. 병화가 힘이 세야 돼. 자월생 병화, 술월생 병화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병화 에너지가 조금 가을 겨울은 병화 에너지가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 사주에 뭐 병화가 2개 있다거나 무토가 있어서 그거 한다거나 기토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에는 이 개수를 조금 잡을 수 있죠. 본인 사주에 개수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하나가 더 들어서 좋을 건 없지만 저는 개수 없는데 무토 있고 병화 하나 있고 기토도 있어야 하는 분들은 조금 덜 걱정하셔도 되겠다. 아무래도 개수가 병화를 가리기는 해요. 가리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병화가 개수에게 꺼집니까? 그래서 저는 병화가 하나 더 있어요. 또는 기토나 무토 있어서 살짝 가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일간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은 병화를 끼고 있잖아요. 일간이 병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옆에 병화가 하나 더 있거나 기토가 있거나 무토가 있어서 개수를 잡아줄 수 있으면 이 유금이 훨씬 더 단단하게 열매 맺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정관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오행 좀 배우다 보면 이 개수는 개수일간에게 병화는 괜찮지만 병화에게 개수는 별로다라는 얘기를 거의 뭐 공식처럼 실제로 병화 분들에게 물어보면 개수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기는 했어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까짓 개수 저는 그냥 살짝 그랬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간목이 있으면 또 목 쪽으로 뺄 수도 있고요. 네, 이러니까 자, 그러면은 금 쪽이죠. 네, 정제, 정관. 네, 자, 이 개수를 막아버리면 이제 남는 거는 이 정제죠. 내가 갖고 오고 싶은 열매만, 그러니까 적절히 개수만 막아버리면 이 열매를 어떻게 알토랑 같이 갖고 갈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제 병화의 관건인데, 예, 지금 만약에 지지에 유금이 있는 분들은 유유형으로 이 재성을 잘 못 쓰신다. 그러니까 정제라는 에너지는 시간을 멀리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당장 취하고, 또 유금의 속성이 끝을 내고 마무리 짓고 하는 깔끔성이거든요. 근데 유금이 있으면 유유형으로 사실은 이 깔끔성을 잘 못 쓰는 특징이 나와버린다. 더군다나 이제 하반기에 진토가 관장하면 유진합 금이 돼버리는데, 이 금은 천간이 아니고 지지 신금의 성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천간의 경금 성향인 약간 다소 둔탁한 금의 성격이고 편재성을 나타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나진 하고 싶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는 형국이긴 하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사실 이 편재가 더 좋을 수 있는 사주 구조도 분명히 있습니다. 편인이 뭐 인목이 있어서 나 편인인데 이 편재가 또 쳐줄 수 있으니까 편일성으로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뭔가 금전적으로 깔끔하고 뭔가 마무리 지어서 빨리 갖고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네, 되기가 쉽지 않은 게, 아무리 병화라 할지라도 개수는 어떻게 막았는데, 기토 있고 무토 있어서 막았는데, 진토? 그럼 이 진토를 못 쓰면 합을 깨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합을 깨주는 술토가 있으면 진술충으로, 네, 그리고 묘가 있어서 죄송해요. 유진합 금을 깨는, 유나, 죄송해요. 말이 너무 꼬여서, 묘나 술이 오면 이 합을 충에서 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유진합이 너무 싫어요. 저는 그러면 술이나 묘가 있으면 이 충을 깨면서 이 유금을 유금대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사실은 조금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말이 버벅거려서 죄송해요. 네, 병화일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개유월 정화일관 하겠습니다. 개유월은 9월 7일 백로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우리가 개유라는 이 갑자를 보면 이 유금이라는 보석, 근데 그 속에 아직 덜 익은 지장간이 경금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유금이 더 되려면 화의 에너지가 사실은 필요해요. 이 경금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속이 잘 익은 과일을 만들려면. 근데 천간의 이 개수는 날이 따뜻할 때는 비, 너무 더우면 수증기, 조금 더 추우면 서리, 완전히 추우면 막 우박, 이렇게 될 수 있는 변화무쌍한 지상 위의 물이거든요. 근데 과일이 익으려고 하는 그 추수의 절에 위에 개수가 있으면 이 과일이 잘 익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7월에 이번 여름에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을에 수확률이 조금 저는 별로 좋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예측도 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 개요의 영향을 받냐? 아니라는 거죠. 일간에 따라서, 네, 자기 오행 구조에 따라서 분명히 더 나은 사람도 있다. 근데 이제 정화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개수를 끄는 게 아니라 개수가 정화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당하는 형국이라, 만약에 나는 저 개수가 내 이 편재인 이거를 갖고 가는데 방해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면은 대운이나 자기 사주에 병화가 있어서 얘를 좀 말리든가, 무토가 있어서 합사라든가, 기토가 있어서 막아버리든가, 아니면 갑이 있어서 오히려 얘를 갑 쪽으로 빼든가,
네, 이런 식이 있으면 개수의 영향을 나를 직접적으로 치지 않게끔 하면서도 이 유금이라는 내 편재, 예, 편재, 내가 갖고 가고 싶은 거. 이 안에는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는데 나는 편제 가져와. 뭔가 수입 외적인 걸 벌어들이고 싶어라는 그 편제를 더 갖고 가는 그런 게 되겠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천간에 요런 에너지들이 있으면 훨씬 더 알토란 같이 갖고 간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자, 문제는 이 편제가 지지에 유금이 있어서 유유형으로 묶여버리든가 형살이 되면 이거 못 써요. 쓰기가 쉽지 않다. 편제적인 습성을 잘 쓰기가 힘들다. 자, 그 또 충을 맞아. 인성이랑 충을 맞아. 그럼 깨지겠죠. 물론 이제 얘가 깨지기는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얘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죠. 뭐 충돼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온전히 이런 완성된 과일이나 보석을 갖고 가고 싶은데 뭔가 부딪혀서 기스가 나겠죠. 그런 케이스도 해당이 되고, 뭐 지지 옆에 오화가 있으면 이 오화가 이 경금은 조금 해주지만 잘못하면 신금도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좀 그렇고, 제일 좋은 건 유금을 지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해수가 있으면 씻겨줘서 좋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걸 잘 하려면 이 개수보다는. 근데 이제 갑진년에 이제 하반기는 진토가 관장을 하는데 이 진이랑 유랑 만나면 유진합 금이 되는데 그때 금은 천간의 신금이 아닌 지지신금, 즉 천간에서는 경금의 에너지를 가진 지지신금. 근데 얘가 자수나 뭐 이게 있으면 또 신자진 이렇게 사실은 또 돼버릴 수 있는 이런 속성의 금으로 변해요. 그러면 정화에게는 편재가 아니라 정제 속성을 가진 걸로 변한다. 음일간은 편제가 더 만만하고 취하기가 사실은 더 쉽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금을 녹이는 것보다는 신금, 천간 신금 속성인 유금을 녹이는 게 정화에게는 더 빨리 쉽게 취할 수 있는데, 나는 빨리 쉽게 취하려고 했는데 경금 속성인 신금으로 바뀌네. 버거울 수 있겠다. 조금. 정제는요, 공을 더 많이 들여요. 물론 이제 누가 힘을 더 빼냐 마냐의 문제는 그런데, 정화가 경금 종류의 금을 녹이는 거는 시간과 공과 노력이 조금만 지속적으로 든다. 근데 빨리 취하는 거는 유금이다. 그래서 정화들이, 나 그 9월에는 이거 갖고 가야 되는데 하는 게 생각 외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화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개유월 간목일간 하겠습니다. 개유월은 9월 7일 백로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자, 개유라는 갑자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유금이라는 천간의 신금에 해당하는 지지의 유금에는 지장간 경금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화의 에너지가 있어야 이 경금이 조금 더 신금화되면서 더 단단해지고 속이 꽉 찬 그런 열매나 보석으로 변하는 게 유금인데, 천간에 이 개수라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지상 위에 물인 개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9월이면 추석이 있고 추석 지나서 조금 서늘해지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좀 따뜻하거든요. 덥기도 해요. 요즘 여름이 좀 길어지면서. 그럼 이게 비라는 말이죠. 과일이 익어가는데 비가 내려요. 햇빛이 떠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수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연도보다는 올해 갑진년의 개유월은 조금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은 7월에도 지금 이번 여름에 비가 되게 많이 왔죠. 다른 여름보다 유난히. 그래서 저는 개유월에 수확률이 조금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간마다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이 개수를 없애주거나 조금 더 그 개수의 수 에너지 그대로 맞지 않은 오행을 갖고 오신 분들은 괜찮겠다. 자, 간목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금수죠. 자, 간목은 일단 개수를 특히 뭐 봄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여름, 가을생도 개수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건조한 사주에서는 개수를 반기죠. 그런 분들은 굳이 병화가 없어도 개수를 간목이 싹
흡수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화일간, 토일간, 그러니까 토는 막아버리고 화는 특히 병화 같은 거는 쬐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간목은 그냥 얘를 흡수해버리니까. 근데 저는 간목인데 겨울생이고 천간에 개수 임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답이 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름 가을이고 건조한 분들은 그냥 뭐 화 필요도 없이 개수를 싹 흡수해 버릴 거고. 근데 저는 조금 지지의 수가 있기는 해요. 천간에. 근데 병화 있어요. 무토 있어요. 기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개수의 어떤 그걸 직방으로 맞는 것보다 조금 피해갈 수 있다. 제일 좋은 거는 병화겠죠. 그 다음에 무게로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기토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이 나를 잘 생해주는 어떤 일간이 있는가 하면 괜히 뿌리를 썩게 만들 수도 있는데 화가 말려주고 토가 좀 막아주고 그러면 오히려 이 개수가 이 정관을 좀 상하게 하는 나는 정관이라는 나의 명예, 직장, 나의 타이틀 이런 거를 좀 깔끔하고 완성된 과일 이렇게 단단하게 열매를 뚝 따고 싶은데 이 애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아준다면 올 갑진년에 내가 마무리 9월을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갖고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참 근데 묘가 있어가지고 충을 좀 맞는다든가 그럼 약간 기스가 나겠죠. 또는 유금이 있어서 유유형으로 되면 정관을 잘 못 써요. 정관을 잘 못 쓴다는 거는 평관 성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하반기에 진토가 유진합 금으로 되죠. 이때의 금은 지지 신금 즉 천간에 있는 경금의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유유형으로 평관 쓴 거랑 똑같이 평관의 속성이 나온다. 뭐냐 나는 9월이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정관이니까. 정관은 딱 안착되는 거거든요. 그게 반드시 좋다가 아니라 내가 내 바운더리를 딱 정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평관은 아직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이고요. 평관이 좀 러프하고 아직 딱 테두리가 안 정해졌다면 정관은 딱 테두리가 깔끔하게 정해져서 이제 여기가 내 바운더리야 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아직도 평관 성향이 아직도 바운더리가 안 됐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간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개유월 을목하겠습니다. 개유월은 9월 7일 백로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이 개유라는 갑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유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죄송해요. 아이고 더워가지고 뭐 열매 아니면 완성품 보석 이런 거에 비유를 하는데 이 지장간의 경금이라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 속성도 사실 들어있기 때문에 유금하고 같이 가장 좋은 어떤 배합의 천간이 정유예요. 이 정화가 빛 에너지를 주면서 이 경금의 그 속을 단단하게 해서 유금을 완성시키는 그리고 지지에서는 해수가 물을 씻겨주고 뭐 이런 에너지로 보는데 천간에 개수가 떠 있어요. 개수는 온도에 따라서 비도 됐다가 뭐 이슬도 됐다가 서리도 됐다가 안개도 됐다가 하는 변화무쌍한 어떤 지상 위의 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 여름에 보면 비가 되게 많이 왔고 이 가을이 개유월에 딱 에너지를 봤을 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어떤 그 수확물이 조금은 수확의 어떤 뭐 수확률이든 아니면 질이든 이런 게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둥 갑자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일간마다도 다르겠지만 같은 일간도 어떤 오행이 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제 관건은 이 유금의 에너지를 얼마나 본인이 잘 완성된 형태로 결실을 깔끔하게 맺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십간으로도 십성으로도 다 다를 텐데 그래서 자 을목분들 보겠습니다. 을목은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 잘 활용하죠. 특히 여름, 가을, 그러니까 완전히 춥지만 않으면 을목은 봄도 뭐 그렇고요. 특히 이제 여름 또 건조한, 그러니까 태생도 태생이지만 전반적으로 겨울을 빼놓고
아, 저는 너무 수기가 없어서 바짝바짝 말라요 하시는 분들은 반겨요. 개수를. 그러니까 금수이지만 수가 넘쳐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이걸 쏙 흡수해버리죠. 사실은. 그래서 뭐 병화일간은 화를 갖고 있어 얘를 날리고 톤은 합해버리지만 건조하면 오히려 이 개수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게 네, 목일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수가 좀 있어요 라는 분들은 천간에 병화, 네, 무토, 무게 합해버리거나 기토로 막아주거나 해버리면 네, 개수가 유금의 완성을 방해하는 걸 조금 막겠죠. 자, 근데 사실 을목에게 유금은 편관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금 자체가 을목에게는 썩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얘가 너무 날이 서 있고 너무 날카롭고 하면 오히려 을목에게는 안 좋을 수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개수가 유금을 좀 둔탁하게 만들고 녹슬게 만드는 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어요. 그쵸? 여기서 좀 멘붕이 오네요. 다른 일간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유금이라는 결실을 본인이 뭐 인성이든 뭐든 갖고 갈까 생각했죠. 근데 사실은 개수도 얘가 너무 날카로우면 나무를 치니까 안 좋기는 해요. 안 좋기는 해요. 수일간도. 근데 얘가 단단해서 좋은 거는 얘가 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목일 경우 금, 하여튼 유금은 너무 날카로우면 그 묘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하지만 내 사주에 묘유축만 아니면 이 유금이 잘 형성되신 분들은 뭔가 깔끔한 결과와 자기 걸 취하는 데 있어서 되게 뭐라 그러지? 되게 최적화된 느낌? 네. 네, 일간을 떠나서 유금이 잘하는데 딱 자기 걸 챙기는 어떤 그런 확실한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딸이 을목인데 이 유금이 너무 그거 하면 좀 그렇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을목은 좀 그렇네요. 이게 관이라서. 예. 어쨌든 네, 저는 유금을 너무 잘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이 개수가 이렇다. 하지만 지지에 유금이 있어서 유유형이 되시는 분들은 유금 못 써요. 그러면 편관을 못 쓴다라는 얘기는 정관 성향을 쓴다. 예. 편관은 내가 어디를 나가서 힘들지만 버티는 건데 그런 게 형으로 묶이면 그런 편관성을 잘 못 쓰고 오히려 정관성, 그냥 움츠려들고 안정된 그걸 하려는 성향이 나온다. 근데 이제 진토가요. 진토랑 유진합 되면 이 유금의 날카로움을 사실은 진토가 유금을 쏙 되기 때문에 유금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유진합 금이 돼서 유금이 그 진토에게 이렇게 생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얘는 사실 토에 의해서 생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옆에 막 주변에 불이 많다면 모를까.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진토라는 어떤 적절한 수기가 있는 데에 유금이 빠져서 약간 묻어버려서 진흙이 약간 묻는 느낌? 근데 유진합 금으로 바뀌죠. 그때의 금은 지지신금, 즉 천간의 경금성, 즉 아까 제가 유유형 있는 분들은 편관 못 쓴다고 했듯이 만약에 저는 유유형은 없어요. 유진합금이 되면 이렇게 돼요. 정관. 네. 어떻게 생각하면 유금이 불편한 힘든 을목들에게는 오히려 저는 유진합이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드네요. 왜냐하면 유금이 을목에게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 알기 때문에 모든 십간 중에 어떻게 하면 유금을 잘 쓸까를 사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그 수일간도 조금 예외기는 합니다. 개수일간도 식신이 묘라 만약에 묘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날카로우면 충을 해버리니까. 근데 유진합금으로 경금성이면 조금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일 유금이 진토랑 합을 해서 경금성향, 신금성향으로 바뀌는 게 제일 좋은 게 을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편관이 너무 무서워요. 유금 뭐 깎고 이거 나발이고 저는 힘든 거 싫어요 하시는 을목들에게는 유진합이 훨씬 더 본인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건조하신 분들은 사실 병화 이런 거 없이 그냥 쑥 받으셔도 괜찮고, 저는
얘는 합돼서 상관은 없는데 청간이 너무 습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병화나 무토나 기토가 있으시면 낫고, 없으시면은 조금 그냥 얘 녹슬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 예, 을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